워킹그룹 11 그리고 워킹그룹 12의 한국 대표로 지금 참석을 하고 워킹그룹에 지금 소속돼서 현재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IS가 발간이 됐고요. OTA 관련돼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관련돼서 지금 프린시팔 어세서 자격을 부여받고 있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CNBC에 재직 중에 있으며 총괄 관리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ISO 262와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관련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프로젝트를 토탈 한 34건 정도 수행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어세서가 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발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따지기 위해서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지 잠깐 파악을 해보면 윈도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만 라인 그리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지금 모바일 OS죠.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OS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1200만 라인 그리고 보잉 787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합을 해봐도 1400만 라인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개발이 됐던 차량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2억 라인 정도의 지금 소프트웨어 비중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정도의 예측은 저희가 자율주행 레벨로 올라갔을 때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 자체가 지금의 5배 정도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비중에 부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자동차의 개발에 대한 부분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에는 대응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ISO 262, ISO 21448 그리고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와 같은 다양한 국가 표준들, 즉 국제 표준들을 대응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 또는 차량을 개발을 하는데 지켜야 될 대응 표준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한 15개 이상의 대응 표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품 레벨로 내려가서 그 부품에 이그젝트하게 스페시파이드에 있는 스탠다드들은 별도로 존재를 하지만 그거 이외에 전사 관점 또는 R&D 프로세스 관점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주제인 UNEC 155번, 156번 그리고 이에 상을 하는 글로벌 표준인 SA J3061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현재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SA 21434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VDA라고 하는 독일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 신규로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표준인 ACSMS 그 다음에 이것 관련된 심사 모델에 대한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워킹그룹에서 작업 중인 ISO 파스 5112가 아마 주안점으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저희 제가 워킹그룹 회의를 하면서 경험을 했던 내용 그리고 최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 표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오토모티브에 들어가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챌린지들이 이만큼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에 해당을 하는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차량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챌린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험만을 제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의 사이버 보안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법제 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국에는 UNEC의 자동차 관련된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GRVA라고 하는 워킹 파티에서 오토메이티드 또는 오토노머스 또는 커넥티드 비이클에 대해서 법제를 다루는 유럽연합 조직입니다. 여기에 WP29라고 하는 조직 내에 GRVA라고 하는 데서 이미 2020년 21년이죠. 올해 21년 1월에 2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22년 7월 달부터는 유럽연합 국가에 판매되는 신차에는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증을 득해야지만 판매를 허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레귤레이션을 발효를 했고 24년 7월까지 모든 차량에 대해서 기존에 판매됐던 차량뿐만 아니라 신규로 판매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증을 획득을 하지 않으면 판매 중지, 리콜 또는 그거에 따르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법적 제재 조치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기존에 알고 계시던 WB29가 대체 뭘 하는 기구고 그 기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지금 자료들이 많이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이 155번, 156번 관련된 레귤레이션 관련돼서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버 보안 법제라고 하는 UNEC 레귤레이션 155번은 통상적으로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인증 부분과 그리고 차량 형식에 대한 형식 승인인 Vehicle Type Approval이라고 하는 서티피케이션이 요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 중에서 CSMS라고 하는 부분은 VTA 승인을 신청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차량 레벨로 엔지니어링적으로 사이버 보안의 위협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설계가 포함이 돼 있더라도 그것들을 관리를 하고 연구개발단에서 프로세스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고 관리가 됨을 보일 수 있는 CSMS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VTA 심사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선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UNEC 레귤레이션 155번에는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득하고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 항목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을 발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UNEC 레귤레이션 155번에 대해서는 아마 인터넷에 치면 전문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서 보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은 추후에 한컴 인텔리전스를 통해 가지고 뭐 다시 기회를 찾거나 아니면 질의응답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R155를 만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오토모티브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인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법제에서 요구를 하는 현재 현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R155번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주요 요건 사항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존재를 하느냐, 그리고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느냐, 그리고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세스먼트, 그리고 캐테고라이제이션, 그리고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트리트먼트, 그리고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매니지를 할 수 있고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이 어떻게 돼 있으며 이 리스크들을 수반을 하기 위한 트리트먼트의 설계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설계의 유효성을 검증을 하기 위한 테스팅, 그리고 이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주기적으로 수행을 해서 필드에서 발생을 하는 모든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리스판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해 사항을 하는 데이터를 종국에 요청을 했을 때 프로바이딩을 우리가 어떤 체계상에서 유지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실제 차량 레벨의 인증이긴 하지만 그 차량의 부품을 개발을 하는 단계랑 어떻게 컨트랙을 맺고 있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충족해야지만 OEM, 즉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ACSMS를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중에 부품 개발사와 연계에 있는 부분은 아마 차량 제조사에서 9번 영역 때문에 요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그 부분이 본인들이 어세스먼트를 해서 각각 서플라이어들이나 티어 1, 티어 2들이 이 CSMS 관련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어세스먼트를 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거나 인적 자원에 대한 부족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OEM들도 메이저 협력사들한테는 이 CSMS 관련된 인증을 득해라라고 SR에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에는 이 CSMS 관련된 인증은 차량 제작사만 받으면 되도록 R155에는 법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R155번에 준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풀셋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OEM에서 리퀘어먼트로 준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사이버 시큐리티의 골 또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리퀘어먼트에 상응을 하게 우리가 개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이버 보안의 인증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CSMS하고 VTA라는 두 개의 형성 구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차량 레벨의 승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UNR 155번, 156번은 종국에는 얘를 부합화 평가를 할 수 있는 즉 상위 레벨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션을 상세화하고 이행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ISO SA라고 하는 단체에서 21434라고 하는 국제 표준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UN ECE 레귤레이션을 작업을 하는 WP29에 니네들이 만들고 있는 레귤레이션에 부합화 하는데 21434를 한번 검토를 해주고 그걸로 충분하게 이행이 됐을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테스트까지 진행을 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 10월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을 당시 그 테스트 페이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UN ECE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거와 관련된 글로벌 대응 표준은 21434로 지금은 통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증 메커니즘의 상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는 7.2절에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거버넌스, 그 다음에 비이클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되느냐, 비이클 레벨의 실제 벌러너빌리티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 비이클을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 그리고 서플라이어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비이클의 인시던스가 발생을 했을 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산출이 된 모든 어셋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처음으로 OEM한테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타입 어프로벌을 할 때는 그 위에서 밝혀진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을 설계적으로 또는 테스팅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에비던스를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증 프레임워크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서플라이어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이 부품 개발단의 사이버 보안 인증과 관련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타겟이 되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때 실제 레귤레이션하고 스탠다디제이션, 즉 스탠다드하고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레귤레이션은 왓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 무엇이 되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스탠다드는 그 선언적인 의미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와 이런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면 종국의 그 퍼포즈에 부합화가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상위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이행 개념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SO의 그 UNR 155번에 대응을 하기 위한 표준은 이미 2016년부터 16년 1월부터 발효가 돼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시를 하였고 2016년부터 지금 한국 대표는 6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현재 21년 8월 31일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한 20여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발간이 완료가 됐고, 이후에 지금 현재 작업 중인 부분은 21434 영역에서 지금 필요한, 즉 사이버 시큐리티 실제 어택 그 피저빌리티에 대한 부분과 그 칼 레벨, 사이버 시큐리티 어슈어런스 레벨이라고 하는 칼 레벨에 대한 부합화가 정확하게 21434에 판단이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실제 태스크포스 팀이 1년 동안 운영이 돼서 내년 7월 정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정형화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제일 부족한 부분이 요구사항은 존재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만큼이 돼 있어야 비이클 타입 어프로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때문에 VMV 영역에 대한 표준을 다시 제정을 해서 이 부분 안에 넣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22년 7월이다 보니 이미 적용이 끝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누구나 지금 글로벌 뭐 인증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지금 각각 시행 시점에 대한 차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그걸 받았을 때 정말 UNEC에서 허락을 해준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인증이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론이 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증회사의 얘기만 듣고 따라가셨다가 중국의 인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차량 레벨로 했을 때, 또는 OEM 또는 차량 제작사들이 그것에 대한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흔히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VDA, 즉 독일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도 21434에 준하게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인증을 위한 오딧 기준서를 작년 11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간서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프로세스에 대한 오딧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오디터의 퀄리피케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CSMS 오딧을 했을 때 레이팅 구조는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런 오토모티브에 관련된 CSMS를 오디트할 때 어떤 질문들을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템플릿,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제 서플라이어들을 심사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ISO 표준 기구에서는 실제 21434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퀘스천에이어를 바로 시행을 했고, 실제 20년 3분기 안에 이 5112에 대해서 배포를 하는 걸 목표로 했으나 지금 현재는 워킹 드래프트 상태, 즉 CD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긴 한데요. 이 5112에 대한 표준은 내년, 즉 22년 7월 이전에 최종 심사평가 모델로 ISO 표준으로 대응해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국제 동향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가 쉽게 눈에 들어오실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VDA에서는 UNEC 레귤레이션 각 요구사항별로 퀘스천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퀘스천 5.1 그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미니멈 리ኳ이어먼트에 대한 구조들을 정의를 해서 실제 오딧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이 기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정의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도 이런 문건, 국제 표준들이 나옴에 따라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기 위한 대응 방안들이 갭으로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냥 일반적인 스트래티지하고 스텝을 발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티어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갭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의 프로세스 구조,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엔지니어링적인 특화된 영역, 그리고 과연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나면 이 갭을 클로징을 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종국에는 이 로드맵대로 전부 다 이행을 했을 때 그 이행된 결과에 대한 프리오딧 그리고 포멀 오딧을 통해서 실제 CSMS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적으로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응은 엔지니어링 전략으로 가장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VTA랑 연장선상에서 주어야 될 부분은 엔지니어링 영역입니다. 특히나 UNEC 레귤레이션에서 엔지니어링 영역에 대한 표현 방식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상세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ISO SA 21434 기준으로 어떻게 how to do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 기준으로 어떻게 오딧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엔지니어링 사이드에 대한 메소돌로지 그리고 프로시저에 상응을 하게 여러분들 자산 구조에 대한 부분과 실제 엔지니어링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실제 타라라고 하는 어널리시스가 필요한데요. 이 타라의 풀네임은 Threat Analysis Risk Assessment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아이템이나 컴포넌트의 바운더리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을 하는 어셋에 대한 선언을 하고 그 어셋의 사이버 시큐리티의 프로퍼티 또는 어택 피저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데미지 시나리오를 꾸미고 그거에 대한 실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토대로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럼 종국에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얘기가 2011년에 벌어졌었습니다. ISO 26161을 통상적으로 글로벌 OEM들이 요구를 했을 때 세이프티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FMEA 방법론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라고 가이드는 나와 있으며 FMEA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세이프티 어널리시스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타라라고 하는 어널리시스 방법론을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려고 들어갔을 때 통상적으로 뭐 국내 어, 차량 제작사인 H사에서도 이미 이 타라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어셋에 대한 구조, 어셋의 정형화된 패턴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스넷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예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아마도 OEM이 이끌어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단지 저희가 부품 개발을 할 때 그런 프로퍼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진 어셋의 어느 부분에 취약점, 그 취약점이 문제가 됐을 때 종국에는 데미지, 즉 안전이라고 하는 걸 위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Threat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메소드로지를 종국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절트로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런 것들이 ISO 266이나 아니면 다른 이그젬플들을 통해 가지고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종국에는 설계적으로 걔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설계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냐가 마지막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숙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매니지먼트 전략뿐만 아니라 개발 프로세스적인 관점들이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체계 안에서 녹아 들어가 있지 않으면 CSMS는 달성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화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실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생산 이후에 필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레벨로 넘어가서 또는 커넥티비티 카라고 하는 실제 초연결된 그런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V2V, V2I, V2P 또는 V2X라고 하는 다양한 인프라들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영역에서 우리 차량 또는 내가 개발한 부품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위협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위협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될 사항은 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중국의 사이버 시큐리티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적인 부분과 그거에 대한 실제 이행이 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포함을 해야지만 중국의 CSMS의 인증을 득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실제 올해 6월에 각 국가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일단 국가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제화 준비가 끝나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파이카 액트 또는 니자에서 개발을 한 CS 가이드라인 또는 NIST의 프레임워크이다, 아니면 실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빌들을 만들었고, 영국의 BSI 쪽에서는 파스 1885라고 하는 것들을 2018년에 배포를 했고, 독일은 VDA QMC에서 이미 배포가 완료됐으며, 프랑스 역시 152-FZ라고 하는 법령을 발효를 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한국과 가까운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러, 그 다음에 인크립션에 대한 러들을 드래프트 버전을 만들었고, 실제 중국의 표준을 연구를 하는 SAC, 거기에 TC114 그리고 SE34의 워킹그룹 사이버라고 하는 데선 ICV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사이버 시큐리티 액트라고 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이 각 국가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게 지금까지는 없지만, 각 국가별로 이게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한국도 그런 UNEC 레귤레이션에 준하는 것들을 각 국가에서 요구를 하는 요구사항 대비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대륙 간 합의가 있었던 1584년에 국제조화라고 하는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한 국가에서 그만한 인정기관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상호 공통된 인증하고 준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통용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국가들 이외에 한국에서는 뭘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국토부 주관으로 지금 법제화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준비된 내용의 문건들은 지금 작성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한테 리뷰를 요청을 했고, 시행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입장에서 부품 개발사들이 무슨 준비를 하셔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 자료고요. 뒤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미 오토모티브 스파이스나 ISO 261을 적용한 부품사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어셋 기반으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어셋들을 모델을 개발을 해서 배포 준비가 지금 완료가 된 게,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기준으로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저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조를 변경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서 이스파이스 4.0이 빠르면 올 11월에 배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CSMS 인증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5112 같은 경우에도 이미 표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뭐 워킹그룹에 포함된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퀘스천에어를 보고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2022년에 완료 예정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최소한의 합격 요건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도로교통법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일자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지금 공단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한국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그 국내 인증을 준비를 하시는, 즉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해당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글로벌 현황들을 자세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인증 대비를 하시는데, 이 많은 양의 문건이나 글로벌 동향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초기에 올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 제가 준비를 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